3장 미분법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내용이랑 중복이 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입니다. 다항 지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정리로는 이제 이 상수함수 C를 미분한 것이 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도함수의 정의죠. 도함수의 정의식을 쓴 다음에 잘 생각을 해보면은 f의 x 플러스 h라는 식이랑 f의 x라는 식이랑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상수 c가 그대로 있고 여기 x일 때 여기 x 플러스 h일 때 함수 값이 둘 다 c로 똑같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cc로 쓸 수 있어서 c를 미분하면 0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정리를 좀 보면은 x의 n승이라는 것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 좀 보면은 결국엔 처음에는 이제 도함수 정의를 쓰죠. 도함수 정의를 쓴 다음에 이제 도함수 정의에서 요렇게 이렇게 다 대입을 해서 써주면 이제 우리가 좀 제가 다음식을 좀 복잡한 걸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봤을 때 x 플러스 h의 n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k가 1부터 n까지 nck의 xk의 h의 n-k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x의 n-k제곱에다가 h의 k제곱 이거를 곱한 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항정리라고 불렀었거든요. 이항정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이항정리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이 x 플러스 h의 n승의 자리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네, 여기서 이제 x의 n승 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시그마죠. 이 시그마를 풀어가지고 다 나열한 다음에 h로 나누어서 극한을 0으로 보내면 이렇게 남게 됩니다. 네, n의 x의 n-1제곱만큼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다? x의 n제곱 미분한 게 nx의 n-1제곱이 된 거고요. 사실상 이제 얘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증명 과정을 외워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이제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x의 n-1제곱이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증명 과정을 외우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알던 대로 그냥 기억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1절 내용을 다 한번 봤고요. 이제 다음 단원으로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곱미분법과 목미분법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죠. f 곱하기 g를 미분하면은 미분하고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분수비분법 같은 경우는 분모를 제곱해주고 이거 분모 하나 그대로 올라온 거 곱하기 미분한 거 그리고 미분 곱한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인데요.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거는 삼각함수라고 했죠. 이게 삼각함수인데 얘의 미분이래요. 미분.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됐었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됐었고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됐었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역수의 미분까지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외웠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의 두 특별한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미분적 분학 교재에 잘 써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3절 내용도 정리가 되고요. 3.4절입니다. 연쇄법칙이라는 건데
연쇄법칙 결국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배웠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이건 라이프니츠 미분법으로 써놓은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제 F 합성 아니죠, 파란색으로 쓰자. F 합성 GX라고 하는 거를 미분하면 뭐였죠? F 프라임 GX에다가 G 프라임 X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네, 요거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로 가봅시다. 3.5절은 음함수 미분법인데요. 미분법을 우리 dy dx로 표현할 수 있었죠.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6절인데요. 드디어 새로운 게 나왔죠. 역삼각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우리가 1.5절에서 역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걸 이제 미분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기. 네. 그리고 이거 세 개가 제일 주요가 되는 부분이고, 이거 세 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과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세 개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번 이제 경험해 본다 정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외워서 쓰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한번 증명을 한번 그래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증명을 할 때, 자, 일단 사인 역함수 아크사인을 미분했을 때 1-x제곱분의 1이 된다. 이거 하나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증명을 할 때는요,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었죠. 얘를 갖다가 y라고 두는 거. y는 사인 인버스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인 y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되죠? x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음함수 미분법을 해주면 코사인 y의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dy dx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dy dx가 코사인 y분의 1이 되는데, 우리 사인 y가 x였죠. 코사인 y 같은 경우는 1 사인 y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를 써준 다음에 요 사인 y 자리에 다시 x를 넣어주면 x에 대한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 1. 자, 이렇게 하나를 증명해봤고, 지금 요거 하나 증명을 한 건데, 아크사인에 대한 걸 증명한 건데, 요 나머지 두 개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뭐 알 수는 없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근데 이제 내려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증명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 나머지 세 개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명은 해봤고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얘를 미분하래요. 아크사인 분의 1을 미분하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써주면 d dx에 다시 써줄게요. 아크사인의 역수, 얘를 이렇게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함수 미분 이렇게, 그리고 d dx에 뭐를 미분해야 돼요? 속함수.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답을 써주면 사인 인버스 x의 전체 제곱 분의 1 곱하기 얘예요. 얘가 뭐라고요? 공식에 의하면 루트 1 x제곱 분의 1. 이렇게. 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3.6절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3.10절인데요. 이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linear approximation. 이게 뭐냐면 선형 근사입니다. 선형 근사. 그 다음에 differential. 이게 미분이란 얘기인데 지금 이 내용이 여기 간 거고요. 그 다음에 linear approximation이 이 내용입니다. 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선형 추정이죠. 선형 추정.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linearization 이게 뭐냐면 linear가 선형의라는 뜻이에요. 직선의, 그죠? 그래서 선형화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선형화. 그 다음에 approximation이 추정이죠. 이 단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 가져가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fx가 있다라고 칩시다. fx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서 x는 a 근처에서 이 fx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이건 곡선이잖아요. 곡선보다 조금 더 알기 쉬운 게 직선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접선을 한번 딱 그어볼게요. x는 a에서. x는 a에서 접선입니다. x는 a 근처에서는 이 fx를 이 직선으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x가 a로 가는 극한일 때. 극한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a인데 지금 이게 fx고요. 이게 선형화한 거 lx 접선 이렇게 되는 건데 요 값을 알고 싶어요. 이게 x는 a 더하기 0.000001 이 정도라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f라는 함수에다가 얘를 구해버리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거를 lx라는 접선에 넣어서 이렇게 판단하면 조금 더 쉽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선형화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1차 근사식, 선형 근사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fx를 갖다가 x는 a 근방에서 이제 이렇게 선형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x는 a에서의 선형 근사식. 그래서 근사값을 구할 때 여기 지금 등장한 식이 fx랑 x랑 a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써놓은 요 예시들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의 정확한 값을 알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형 근사를 해가지고 구하는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루트 99라고 하는 거 글씨가 9를 추정하기 위해 fx는 루트 x 어디에서? 100에서 이것의 선형 근사식을 찾읍시다. 그러면 lx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였죠? 요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fa 더하기 f'a의 x-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fa라고 하는 건 f100이죠. 지금 우리가 a는 100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10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f'a 같은 경우는 20분의 1이 되겠죠. x-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가 100 근처로 갈 때 루트 x라고 하는 거를
어떤 선형근사식으로 근사할 수 있냐면 10 더하기 20분의 1의 x-100으로 근사를 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99라고 하는 아이는 근사를 하기를, 는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근사를 하기를 10 더하기 20분의 1의 99-100 이렇게 해가지고 9.9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 문제들을 쭉 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 문제만 기억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똑같이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게 이거죠. 65의 세제곱근을 추정하기 위해 fx는 세제곱근 x 어디에서? x는 64에서 할게요. 이번엔 a는 64. 왜? 64라고 하는 건 4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64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4로 이렇게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64를 선정한 겁니다. 이게 a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것의 선형근사식을 찾자. 그럼 이제 lx라고 하는 거는 fa 더하기 f'a의 x-a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fa는 얼마예요? 세제곱근 64죠.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4라고요. 4 더하기 f'a가 어떻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를 할 수가 있다? 우리의 목적인 세제곱근 65라고 하는 거를 뭐 근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1 이걸 볼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 탄젠트 1을 추정할 겁니다.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 fx는 탄젠트 x 여기까지는 쉽죠. 어디에서?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근사를 할 건데요? 어디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왜? 파이가 3.14죠.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1. 얼마입니다. 1과 가깝죠. 그래서 이거를 쓴 거예요. 이것의 선형 근사식을 찾자. 그러면 lx라고 하는 거는 fa 더하기 f'a의 x-a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탄젠트 1을 근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근사를 통해서 탄젠트 1의 추정값을 찾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사인 30도, 31도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아니죠? 하나 더 있나? 없네요. 사인 31도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 fx는 sin x 30도 이거 너무 간단하죠. 30도 딱 나오니까 30도의 선형 근사식을 찾자. 또 어떤 걸 쓰겠어요? 그냥 똑같은 식 계속 쓰는 겁니다. lx는 fa 더하기 f'a의 x-a인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fa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사인 30도니까. 그리고 F'A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죠. 그럼 X가 31도고 A가 30도니까 여기는 뭐 1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3이라고 하는 거가 1.7이다. 뭐 1.7이라고 하고 풀어라 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뭐 파이가 3으로 놓고 풀어라 이렇게 놓고 풀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 때문에.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세 가지를 통해서 좀 봤고요. 순서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3번이고요. 이게 4번이 되겠죠. 네. 네 가지 예제랑 풀어봤고, 다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자, 3점 10절에 내용이 두 가지 있었다 그랬어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랑 디퍼런셜. 지금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한 내용은 다 한 거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디퍼런셜에 대한 얘기인데요. 디퍼런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미 배운 거 아닌가요? 그죠? 이미 배운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요건 이제 문제풀이 툴이거든요. 문제풀이 툴. 그러니까 미분의 활용 파트예요. 활용 파트. 실생활 활용. 그래서 미분의 실제 뭐 컴퓨터적 활용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 우리 배운 거라서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이 dy는 f'x dx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그 문제풀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근사값 구하기. 요거 예제에 딱 나와 있죠. 근사값을 구하는 거랑, 두 번째는 오차 구하기입니다. 오차 구하기. 에러.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사실 다 배웠던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만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y는 fx는 뭐라고 할까요? 루트 x라 하자. 세팅을 좀 해줄게요. 그러면 dy dy라고 하는 거는 2루트 x분의 1 dx가 되는 거 괜찮죠? 근데 이제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앞에 요거를 좀 써줄게요. 계속 이 형태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dx. 그래서 2루트 x분의 1 dx.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x는 100이고 dx 즉 x의 증분은 마이너스 0.2일 때 dy라고 하는 것은 2 루트 100분의 1이죠. 왜 이러지? 1. 그리고 여기다가 dx만큼 곱해. 마이너스 0.2.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0.01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99.8이라고 하는 것의 정한 값을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정한 값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근사값이라도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방법 쓴다라고 하는 거죠. f의 x 플러스 델타 x 맞죠? 요게 100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fx 더하기 델타 y가 원래 맞아요. 이게 원래 맞는데 우리가 근사라는 거를 할 거예요. 얘가 거의 뭐에 가깝냐면 fx 더하기 dy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근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보면 f100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렇게. 그래서 답이 9.99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풀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근사값을 구하기는 했고 이제 오차 구하기를 할 차례입니다. 가볼게요. 오차 구하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반지름이 21cm로 측정된 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차라고 하는 게 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의 오차냐면 반지름 측정 오차죠. 이 값으로 구의 부피를 구할 때 릴레이티브 에러를 구하라고 합니다. 상대 오차죠, 상대 오차. 자, 상대 오차라고 하는 건요. 정의가 이렇게 돼요. 지금 부피의 상대 오차를 구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V분의 델타 V 이게 원래 상대 오차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디퍼런셜을 이용해서 DVV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V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공식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구의 부피 공식. 그러면 분모에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들어갈 거고 분자에는 4파이 R 제곱 DR이 되겠죠. 여기서 디퍼런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분한 게 DV가 4파이 R 제곱 D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약분을 해주시면은 3만 남고요. 그 다음에 R분의 DR이 남습니다. 근데 DR이 얼마라고요? 0.0이라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21. 그래서 결국에 상대 오차라고 하는 거는 0.007이더래. 0.007이더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릴레이티브 에러까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상대 오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근사해서 보면 조금 더 간편하게 상대 오차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10절 내용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이퍼볼릭 펑션이라고 해서 우리 하이퍼볼릭이라고 하는 말은 쌍곡선이거든요. 쌍곡선. 쌍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고등학교에서 기하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과목인데 그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그냥 우리 y는 x분의 1 있잖아요. 유리함수. 이런 모양을 쌍곡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모양을 쌍곡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의 성질을 따른다라고 해서 쌍곡선 함수라고 한 겁니다. 우리 이거에 대한 뭐 역사, 수학적 의미를 다루는 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뭐 수학적인 내용 같은 거는 지금처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이제 수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퍼볼릭 펑션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그냥 우리 자연 로그 지수함수 EX에 대한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의입니다. 정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자, 어떻게 외우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순서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자, 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입니다. 코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입니다. 탄젠트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분의 사인 하이퍼볼릭 이렇게 되는 거고 얘들은 삼각함수랑 똑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의 항등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요. 왜 쌍곡선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부를까요? 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말이 붙을까라고 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게 삼각함수의 성질이랑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보면은
사인이라고 하는 건 원래 기함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우함수죠.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볼릭도 뭐야? 잠시만요. 왜 저렇게 썼지? 잠시만요. 이거 틀렸거든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돼야 되죠. 증명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바로 대입을 할 겁니다. 바로 대입을 할 거예요.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인데 코사인 하이퍼볼릭 x는 똑같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삼각함수랑 똑같으면 그냥 삼각함수라고 부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삼각함수에서는 플러스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됐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쌍곡선 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얘기로 갈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데 삼각함수랑 요거만 달라요. 삼각함수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근데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미분을 하면 플러스 사인 하이퍼볼릭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컨트 하이퍼볼릭도 원래 시컨트를 미분하면 뭐였냐면 시컨트 제곱 탄젠트죠. 근데 시컨트 하이퍼볼릭 미분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시컨트 하이퍼볼릭 곱하기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나오는데 아니죠. 제가 아까 잘못 말했다. 그러니까 시컨트를 미분하면 이건 뭐라고요? 시컨트 그냥이죠. 그냥 탄젠트 이렇게 제곱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금 너무 갔어요. 너무 갔네요. 역쌍곡선 함수. 그러니까 이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까지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해져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쌍곡선 함수를 배우고 바로 그거의 역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천천히 한번 잘 알아봅시다. 자, 사인 하이퍼볼릭 x의 x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ln 이거다. 그리고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거가 왜 그런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기 위해 예제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얘를 증명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아까 계속 쓰는 툴이 뭐였냐면 y는 sin 하이퍼볼릭 x의 역함수 이렇게 좀 두고 출발했었어요. 여기에서 sin 하이퍼볼릭 y라고 하는 거는 x가 되죠. 그런 건데 이 sin 하이퍼볼릭 y를 정의식에 좀 대입을 하면은 2분의 2의 y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y제곱 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2의 2y제곱 마이너스 2x의 2의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고 결국에 어떤 게 보이게 되냐면 2의 y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으로 좀 풀어주면은 이 2의 y제곱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래서 근의 공식에서 풀마가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만 취하게 됩니다. 짝수 공식 써주면 x 더하기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ln의 x 더하기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이더라. 근데 이게 결국에 뭐라고요? 이게 결국에 사인 하이퍼볼릭의 역함수가 이게 된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역쌍곡선 함수의 도함수까지만 보고 이제 내용이 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역쌍곡 함수를 미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미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사인 하이퍼볼릭
역함수를 미분한 게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래요. 그리고 코사인 하이퍼볼릭도 미분한 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역함수도 미분한 게 이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다 외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개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증명 하나 정도는 한번 증명해 봅시다. 아까 증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뭘 한다 그랬죠? 치환한다 그랬어요. y는 sin 하이퍼볼릭 인버스 x. 자, 이거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sin 하이퍼볼릭 y는 x가 되는 거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y의 dy의 dx가 1이 된다. 그러면 즉 dy의 dx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되는 거죠? 코사인 하이퍼볼릭 y분의 1이 된다. 얘는 우리 아까 항등식 있었죠. 얘를 사인 하이퍼볼릭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면 자, 어딨지? 이거 이 식을 또 쓸 겁니다. 여기에서 코사인 하이퍼볼릭 x는 얼마죠? 1 플러스 사인 하이퍼볼릭 x의 루트 씌운 거죠. 루트. 네. 이 내용을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코사인 하이퍼볼릭 y죠. 이거는 1 플러스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분의 1이 됐는데 우리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깔끔하죠. 얘가 x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 1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다. 그래서 사인 하이퍼볼릭 인버스 x를 미분한 것은 루트 1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절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리마인드를 잠깐 해보자면 지금 여기 가장 첫 번째 장 이거 같은 경우는 3.5절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다 뭐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3.6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 이 세 가지는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 3점 이제 좀 점프를 해서 3.10절의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분과 근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3.11절 같은 경우는 쌍곡선 함수라는 좀 새로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